안녕하십니까. 앞에 사회자분 목소리가 이게 청량한데 제가 목소리가 좀 다운되니까 이제 식곤증이 몰려올지 모르는데 제가 최대한 강의는 재밌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무술년이죠. 올해가 이제 개띠인데 2018년도 이제 거의 한 열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많이 하시던 일들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이제 황금 돼지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가정의 평안과 행복과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조상이고요. 어지럼증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 증상의 유병률이라 그래서 어떤 한 단일 증상이 있으면 그게 이제 몇 명이나 평생 살아가는 동안 몇 명이나 이제 경험을 하는지 조사를 해본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뭐 심하든 경미하든 어지럼증을 한번 평생 살면서 경험해 보셨던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봐도 이게 뭐 아찔아찔하게 어지럽든 빙빙 돌든 이 어지럼증은 우리가 10명 중에 8명 많이 잡는 데 9명 평생에 한 번은 성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데 이제 어지럼증이 발생을 하면은 제일 먼저 불안해요, 그죠? 이게 막 심한 어지럼증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도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뭐 항상 불안감 때문에 특히 반복적으로 이제 어지럼증이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어지럼증 내용을 이제 어려운 건 다 뺐습니다. 다 빼고 쉽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만 이제 익혀가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최대한 강의를 해드릴 거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강의 중간에라도 질문하셔도 돼요. 끝에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어지럼증이란 게 이제 이렇게 막 돌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주변이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어지럼증이라고 누구나 이제 어지럼증의 정의는 다 아시죠, 그죠? 어떤 상황인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볼 때 이 어지럼증을 머리가 아프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지럽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진료보는 입장에서는 두통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두통.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건 이제 두통이고 어지러운 거는 뭔가 이래 어지럽고 미식거리고 이런 느낌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처음에 이게 처음 진찰 볼 때 다른 길로 가버리면 나중에 다시 제대로 된 길로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현을 하실 때는 뭐 움직이는 느낌, 배멀미하는 느낌, 미식거리는 느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쭉 이렇게 트리를 짜나갑니다. 그럼 나중에 진단 내리는 확률도 훨씬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어지럼증 환자분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밖을 보면 이렇게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의 눈을 보면 눈이 저렇게 돌아갑니다. 툭툭툭 튀죠, 그죠? 저희가 이제 진료 보러 어지럼증 환자분들 오시면은 자꾸 눈을 이렇게 봐요, 그죠? 펜라이트를 이래 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보자고 하는데 보는 이유가 저런 이제 안진이라 그러거든요. 눈이 항상 이제 일정하게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절로 막 움직이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보통은 어지럼증 하면 이제 달팽이관 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하는 게. 근데 왜 눈을 보냐면 이 어지럼증과 관계되는 우리 몸의 기관들이 이 전정기관이라는 귀하고 눈, 그다음 체성감각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몸통 전체 이렇게 다 뇌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만약에
귀에 어떤 이상이 생겼어요. 달팽이관에 이석증이든 어떤 이상이 생겨서 신호가 이제 뇌로 전달이 되면 그게 눈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몸으로도 가요. 그래서 이제 달팽이관 이상이 탁 생기면 눈도 막 튀고 그다음 몸도 일어서면 막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죠. 계속 넘어갈 것처럼 걸으면 막 한쪽으로 쏠리고 그 현상이 이렇게 뇌를 통해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도 관찰하고 세워도 보고 걸음걸이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럼증과 이제 그런 관계에 있는 그 뇌 부분이 어느 뇌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저기 뇌 가운데 부위를 이렇게 잘라놓은 건데, 이제 요런 데는 운동 기능하고 관계가 있고, 요런 데 감각, 뭐 요런 데는 우리 기억력, 여러 가지 요런 이제 뇌는 자기 뇌 영역마다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고유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어지럼증하고 관계되는 뇌는 손에 우리 요 뇌의 가장 아래쪽에 뒤쪽에 보면 조그마한 뇌라 그래가지고 작은 뇌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손에 그 다음에 뇌간 우리 그 쉽게 말해서 숨골이라고 해요. 숨골. 이 뇌 머리 위에 있는 모든 신경들이 이제 척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다리 역할하는 부분이에요. 중간 다리 역할. 그래서 이 두 부위에 이제 뭐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뇌종양이든 이런 게 생기면 이제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뇌랑 이제 어지럼증이랑 관계에 있는 뇌 부위, 나중에 또 제가 시험 보듯이 한번 또 여쭤볼게요. 그래서 우리 몸은 평상시 건강할 때는 이렇게 이제 뇌나 그 다음에 뭐 귀나 체성감각기관, 시각기관 저울처럼 항상 이렇게 평행을 잘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심한 운동을 하거나 해도 금방금방 딱 균형이 잡히거든요. 잡히는데 이 어지럼증이라는 거는 이 뇌가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이 귀나 어느 한 곳에 이상이 생겨서 이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딱 깨지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몸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막 빙빙 돌기도 하고 뭐 한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어지럼증이 유발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어려운 거 있으면 중간에 말씀하세요. 네. 자, 그럼 어지럼증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죠?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고 나한테 느껴지는 것도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느끼는 증상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증상들을 좀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모아놔야 어느 질병에 가깝다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말초성 어지럼증. 우리가 이제 쉽게 제가 이제 의학적인 용어는 다 빼고 좀 쉽게 전부 다 적어놨어요. 말초성 어지럼증은 뭐냐? 귀의 이상, 귀. 우리 잘 아는 달팽이관 이상. 달팽이관 이상 때문에 어지럼증이 유발되면 말초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중추성 어지럼증, 요건 이제 뇌의 이상. 아까 손해나 뇌간, 요쪽에 병이 올 때 어지럼증이 생기면 우리가 중추성 어지럼증이 돼요. 그리고 또, 일어날 때, 뭐 갑자기 벌떡 일어났더니 막 어찌저찌 눈앞이 하얘지고 막 어찌저찌 쓰러질 것 같은 느낌 받고 이런 거 또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 주로. 그리고 심장질환이 있거나, 심장약을 드시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또 항상 어지럼증이 어찌어찌한 느낌이 또 생겨요. 그런 또 질환도 있고, 마지막 4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원인. 이 심리적인 원인의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빈혈도 들어갑니다. 빈혈로 어지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어지럽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약국 가서 그냥 빈혈 철분제를 사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빈혈로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거는 확률적으로 되게 낮습니다. 헤모글로빈이 뭐 한 3, 4, 5, 6 미만으로 떨어질 때는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이상 만성 빈혈로 뭐 헤모글로빈이 9 정도, 8 정도, 10 정도 이 정도 유지돼서는 어지럼증을 못 느껴요. 사실상. 그래서 빈혈 가지고 어지러운 게 아닌 경우가 많은데도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빈혈 때문에 어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종합검진하고 나서.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들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다음 우리가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거는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입니다. 말초성 어지럼증하고 이제 중추성 어지럼증을 제가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건데, 왜냐하면은 요 어지럼증은 좀 회전성 어지럼증이에요. 좀 도는 느낌이 나요. 이제 내가 돌거나 아니면 주변이 돌거나 이렇게 빙 돌아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꼭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응급실이나 이렇게 급하게 병원을 찾아오는 어지럼증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요 회전성 어지럼증입니다. 심하게 느끼거든요. 막 빙빙 돌면은 못 견뎌요.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룰 거고, 나머지 질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율신경계 이상은 뭐 일어설 때라든지 뭐 날씨 추운 데서 저 대중목욕탕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나올 때 어찌어찌하다든지 이런 느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스킵하고, 그다음 심리적인 원인 중에 그 우리 지진 나고 나면은 한번 포항에 얼마 작년에 지진 났었잖아요, 그죠? 지진 나고 나면은 한번 심하게 어지럽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몸이 정상화돼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계속 몸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그만큼 느낀다는 거예요. 작은 움직임에 트럭 지나가는 소리에도 지진 아닌가. 그리고 항상 움직이는 느낌 같이 불안감 때문에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어지럼증도 마찬가지로 한 번 심하게 어지럽고 나서 이미 어지럼증은 가라앉았는데 그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계속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네 번째에 해당됩니다. 저희는 오늘 요 회전성 어지럼증 중에서 이제 말초성 어지럼증과 중추성 어지럼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것도 이제 중요한 그림이 되는데, 회전성 어지럼증을 느끼는 그 어지럼증이 말초성하고 중추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말초성은 귀에 이상, 중추성은 뇌에 이상.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귀입니다. 그죠? 귀랑 여기 뇌예요. 뇌. 뇌관하고 이 중간에 뭔가 연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귀랑 뇌랑 연결이 돼 있어야 신호가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신호 전달해주는 게 전정신경이라 그래요. 전정신경. 그러니까 요로 청각의 소리 듣는 신호도 넘어가고, 이런 균형감각이나 회전감각 같은 어지럼증과 관련된 그런 신호도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구조물, 이제 세방고리관, 전정신경, 전정신경핵,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전정계라 그래요. 전정계. 이 세 개 중에 어딘가에 이상이 오면 회전성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달팽이관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건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달팽이관이란 말이 귀에 탁 들어오면서 머리에 박히기 때문에 세방고리관, 뭐 전정기관 이런 말이 잘 안 들어옵니다. 일반인들한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달팽이관 어지럼증입니다. 뭐 이석증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귀를 자세히 보면 이 네이라 그러거든요. 귀의 가장 안쪽 부위. 여기는 크게 두 구조물로 나뉘는데, 하나는 요 달팽이처럼 생겨있는 달팽이관, 하나는 반고리, 우리 버스 손잡이 같은 이런 고리가 90도씩 이렇게 각도를 만들면서 딱 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세 반고리관, 세 개의 반고리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게 있는데 이 두 가지 구조물이 대표적인 네이 구조물인데, 이 중에서 어지럼증하고 관계되는 건 요 세 반고리관이에요. 달팽이관이 아니고. 그럼 달팽이관은 뭐 하는 구조물이냐? 청력, 소리 듣는 소리. 그러니까 달팽이관은 만약에 청력이 떨어진다, 나이가 드시면서, 이런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는 거고, 어지럼증이 생긴다, 그러면 이 세방고리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어렵잖아요, 그죠? 세방고리관에 뭐 이상이 있습니다 이러면 잘 못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하려고 달팽이관 이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말초성 어지럼증이라는 뜻이에요. 귀의 이상 때문에 오는 거다. 그리고 이런 이제 달팽이관과 세방고리관의 정보가 이렇게 전정신경으로 연결돼서 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전정계라 그러는 거. 전정계는 아까 말한 것처럼 회전성 어지럼증은 요 말초성이나 중추성 두 개에 의해서 유발된다 그랬죠. 그 중에
이제 말초성 어지럼증을 먼저 볼게요. 이 빈도, 예를 들어서 한 10명 중에 어지럼증이 생겼다. 그럼 우리가 그냥 검사 없이 확률적으로 따지면 어느 게 더 빈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초성이 훨씬 많아요. 말초성이 또 한 80% 차지합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한 8명은 말초성, 2명은 중추성인데, 이 중추성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10명 중에 2명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검사도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초성 어지럼증, 이제 달팽이관 어지럼증의 대표적인 질환이 요 3개예요. 3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석증. 요것도 원래는 이석증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의학 용어는 양성 돌발성 체위성 어지럼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석증, 세방거리관에 석회질이 일긴다는 뜻이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전정신경염, 이 전정신경에 어떤 염증이 생기거나 기능적인 장애가 왔을 때 생기는 어지럼증을 우리가 전정기능장애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전정신경염. 또 하나는 이제 메니에르병. 요즘에 이게 메니에르병이 유병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어지럼증 이런 경우, 나이 드신 분들에서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요 귀 달팽이관과 세방머리관 전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래서 요거 나중에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중추성 어지럼증. 이 뇌의 이상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뇌경색, 뇌출혈 잘 알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뇌졸중. 뇌졸중이라고 하면은 뇌경색, 뇌출혈 합쳐서 그 다음에 뇌간 허혈. 이렇게 뒤에 다시 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 뇌간이라는 부위로 뇌경색은 안 만들어졌는데 피가 잘 못 가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잠재적인 뇌경색이라고 그래요. 뇌경색하고 똑같이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뇌종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정계라는 게 3가지라 그랬죠? 요거는 뭐였죠? 요거? 그렇죠. 세방거리관. 요거는 뭐였죠? 요거? 연결해 주는 거. 그렇죠. 전정신경.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뇌간에 있는 요 중추핵을 전정신경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우리가 전정계라고 해요. 요 전정계 이상이 생기면 회전성 어지럼증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석증입니다. 이석증은 이제 원래 영어로 하면 이제 BPPV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저희 환자분들한테 BPPV입니다 이렇게. 그게 우리가 이제 양성 돌발성 체위성 어지럼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뜻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양성, 일단 뭐 악성 하면 나쁜 거고 양성하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위험하진 않다는 거예요. 위험한 병은 아니고 돌발적,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체위 변화에 따른 어지럼증이라는 뜻이에요.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아까 요 세방거리관 있죠? 이걸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버스 손잡이처럼 방거리관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안에 보면 뭐가 들어있죠, 이렇게. 석회질, 그러니까 이석증. 우리가 이걸 이석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안에 생겼어요. 뭐 하루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런 벽에 붙어 있다가 똑 떨어져 나가요, 안에서. 그러면 내가 이 반고리관이 우리 90도 각도로 각 방향마다 다 설정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석증이 딱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런 안에. 그럼 내가 몸을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안에서 이렇게 동글동글 굴러다니는 겁니다, 돌들이. 그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세방고리관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 이 운동회 때나 이럴 때 왜 코끼리 코 하잖아요. 요즘 예능 프로에서 많이 나오는 거. 내가 코끼리 코 막 하고 벌떡 쓰면 못 써 있죠. 계속 휘청휘청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게 그 회전 감각을 느끼는 기관이 이 세방고리관이거든요. 안에 림프액이라는 물이 차 있어요. 저 안에. 방고리관 안에. 그래서 우리가 막 회전을 하게 되면 몸을 이 안에서 내가 돌고 있다는 걸 계속 자극을 줘요. 그래서 뇌에서 나는 지금 돌고 있습니다 하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도는 것처럼 중심을 못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석증이 만약에 생겼다. 그럼 나는 돌지는 않고 그냥 고개만 이렇게 돌렸을 뿐인데, 고개만 팩 돌렸는데 이게
확 돌아가면서 관성의 원칙 때문에 이 돌이 쭉 미끄러져 내려가면은 안에서 림프의 흐름이 평상시랑 다르게 이렇게 요동친다고요. 요동을 치면 내 몸은 어떻게 느껴? 코끼리 코 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중심을 못 잡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석증에 의해서 회전성 어지럼증을 느끼고 이게 빈도가 가장 많고 60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제일 많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많고 그럼 이 이석이 왜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왜 수도관도 처음에는 깨끗하게 설치해놔도 세월이 지나면 녹이 쓸고 안에 찌꺼기 끼고 막 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녹 쓰는 현상이랑 이제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응? 노화. 그렇죠. 노화 현상입니다 일종의. 그렇게 해서 이런 석회질이 끼는 거고 이제 뭐 어떤 약물 우리가 약물을 써서 좀 이 석회질이 덜 생기게 하거나 녹여주는 약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좀 심한 분들은 이렇게 돌려드리면은 요걸 빼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요런 데로 빼거나 요 안에 유트리클이라는 뭐 그런 구조물로 이렇게 빼버리면 어지럼증이 없어져요 그냥 순간적으로. 근데 외래에서는 잘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이 어지럼증 환자분들은 배멀미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조금만 어지러우면 소화관 기능이 약한 분들은 계속 올려요 구토를. 그래서 외래에서 그걸 이렇게 딱딱 하다 보면 환자분이 너무 괴로워하죠. 이 막 구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물로 녹이는 약물을 먼저 이 위장관 증상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주사를 먼저 쓰고 하루 정도의 경과를 보고 조금 이 위장관 기능 조절이 좀 조절이 되면 그때 이제 어지럼증이 남아있으면 돌리죠. 근데 하루를 주무셔 보면 한 60%는 저절로 빠져나가요. 자다가. 나도 모르게. 왜냐면 우리 잘 때 똑바로만 누워자는 게 아니라 뒤척 하면서 저주시다 보면은 빠져나가. 그러니까 아침 가면은 빼드리려고 아침에 가면은 벌써 다 빠져가지고 멀쩡해져 있어요.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이석증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이석증이라는 증상은 길게 안 가요. 길어봐야 5일이에요. 5일 안에 다 승부가 나요. 그래서 5일 이상, 뭐 3일 이상, 5일 이상 어지럼증이 계속된다 이러면 다른 질병을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석증이고, 요 이석증이 생기면 그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눈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때 머리를 움직이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눈이 막 눈동자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근데 어지럼증이 유발되느냐? 체위변경이에요. 체위변경. 그러니까 고개를 확 돌리거나 뭐 누워있다 벌떡 일어나거나 아니면 반대로 눕거나 그러면은 요 돌이 움직이면서 막 심한 어지럼증이 생겼다가 한 1, 20초 있다가 싹 가라앉아요. 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석증 환자분들은 누워 계시는 자세가 좀 특징적이에요.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움직이면 어지러우니까 딱 한 자세를 취해가지고 가만히 계시면은 좀 들어지거든요. 그렇게 계시는 게 특징이고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 생명의 뭐 명이 단축되거나 아니면 아주 예방적인 치료를 계속해야 되거나 이런 위험한 질병은 아닌데 증상은 가장 심해요. 어지럼증 형태 중에.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이거 한번 경험하면 세상 다 산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지럼증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느끼는 어지럼증은 굉장히 이게 힘들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이제 치료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는 거의 증상 없이 깨끗해지는데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 과정 때문에 이석이 생긴다 그랬는데 이석이 한 번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재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그건 이제 전정기능장애. 아까 말한 어지럼증, 어떤 어지럼증 형태든 중추성이든 말초성이든 어떤 어지럼증이 생겨도 이 멀미처럼 속 미식거리는 거 말하는 거죠. 그거는 생기게 돼 있어요. 동반이 돼요. 위장관이 되게 튼튼한 분들은 배멀미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잘 못 느끼시는데 배를 울릉도 분 혹시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울릉도를 왔다 갔다 자주 배를 타시는 분들은 어지럼증 생겨도 조금 어지럼증은 느껴도 멀미는 이거 울렁울렁거리는 건 좀 덜해요. 그냥 숙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근데 배만 타면 뭐 자꾸 울렁거리고 이런 분들은 조그만 어지럼증만 생겨도 자꾸 구토가 올라오죠. 그건 이제 같이 동반되는 증상입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세 번째로 제가 표현했는데 메니에르 병, 이 메니에르 질환, 이게 뭐냐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 어지럼증으로 외래를 상당히 많이 옵니다. 연세 드신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20대, 30대, 40대 나이 불문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 중에 어지럼증이 유발되면 이석증은 굉장히 드물어요. 왜 그럴까? 그건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아직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 나이 때는. 그때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니에르 병이나 전정기능장애, 전정신경염 이런 걸 생각하는데, 내가 감기 기운이나 이런 염증 변화도 없는데 젊은 사람들 어지럼증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죠. 뉴스인가 뭐 신문에 그 연예인들, 특히 연예인들이 식생활이 불규칙하고 나트륨 섭취가 많고 수분 섭취가 부족하고 밤낮 없이 막 공연을 다니고 이런 이제 상황에서 어지럼증이 유발되고 뭐 야구 선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유발되는 거 나오는데, 보면은 이거 뭐냐면 그 달팽이관하고 이 세방고리관 안에 뭐가 차 있다 그랬죠? 물, 림프액, 그지? 물, 림프라는 물이 차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부풀어 올랐죠. 붕 부풀어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나 그런 식생활 습관 변화 때문에 오는 그 퇴행 변화 때문에 확 변화가 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 변화가 오면서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어지럼증도 생기고 이명이 같이 동반이 잘 돼요. 이명, 삐 하는 매미 소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먹먹한 거, 귀가 먹먹하게 암차는 느낌, 그 다음 청력도 떨어지게 돼요. 이래서 이런 증상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상태를 우리가 메니에르 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명하고 어지럼증, 귀 먹먹함 이런 느낌이 같이 올 수도 있고 따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요번엔 어지럼증만 왔고 또 좀 이따 컨디션 안 좋으면 이명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병을 이제 메니에르 병이라 그러고, 이제 약물 치료나 이런 것도 이제 다른 이석증이나 이런 치료하고 조금은 다르죠. 그 안에 그 압력이 차는 거기 때문에 물이 용량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뇨제 같은 성분의 약을 써서 이 물을 좀 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증상이 좋아지고, 이거는 그 달리 말해서 이제 예방 방법은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돼요. 무조건 식생활 습관을. 소금 성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성인병 많이 일으키듯이 이 메니에르 병에도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싱겁게 드시라고 그러고 항상.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은 먹지 말라 그러고, 그다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하면은 재발률을 낮추죠. 1년 만에 재발 올 걸 2년, 3년으로 늦추고 한 번 올 때 강도도 약해지고, 그래서 이런 또 질환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전정기능장애. 요즘은 이제 검사 기술이 발달돼서 검사하고 나면 아마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석증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뭐 전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 방골이관이나 달팽이관하고 뇌하고 연결해주는 신경이 전정신경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를 심하게 앓거나 뭐 설사를 심하게 하거나 나고 나서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요 전정신경에 전정신경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구안화사 알죠? 구안화사, 와사풍, 그러니까 안면마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말초성 안면마비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이 말초신경에 염증 변화 때문에 그래요. 우리 뇌신경 중에 7번 뇌신경이 안면신경이거든요. 그게 마비가 오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안면마비가 오는 거고, 요 전정신경은 8번 뇌신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염증이 생기면은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정신경염이라 그러고, 말초성 어지럼증 중에 가장 오래 가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 분들은 뭐 이 신경에 염증이 심하게 오셨던 분들은 8주 뭐 이렇게까지도 어지럼증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계속 가고, 한 6개월까지도 가는 분이 있고, 6개월 정도까지 증상이 계속되면 그 다음에는 계속 조금 증상이 남아 있을 거라, 우리 후유증으로
안면 마비도 어떤 분들은 다 좋아지는데 어떤 분들은 후유증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지럼증, 후유증도 남아있게 할 수 있는 병이 전정신경염입니다. 말초성 어지럼증은 재미는 있는데 사실 여러분 궁금한 게 이제 중추성 어지럼증이죠, 그죠? 이거 왜냐면 이거는 중추성 어지럼증은 심각한 후유증도 남길 수 있고 이제 평생 동안 계속 약을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 질환들은 조금 알아놓으시는 게 좋고 또 이런 그 위험 신호들이 있을 때는 빨리 하기에 뇌졸중 이런 질병들은 빠른 시간 우리 그 뇌졸중 슬로건 다 아시죠? Time is brain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곧 뇌예요. 뇌는 이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안 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상처만 남고 빨리 치료를 해줘야 빨리빨리 이제 그 후유증을 최소화해서 나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추성 어지럼증은 거의 뭐 뇌졸중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뇌졸중은 뇌경색, 뇌출혈은 아니고 뇌경색은 여러분들 이거 신경과제가 지금 많이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는 안 했어요.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오는 거,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출혈되는 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 난다. 뇌간 허혈, 이게 일반적인 뇌졸중 강연 때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많이 설명을 해요. 그 질환하고 비슷한 뇌간 허혈, 여기 어지럼증하고 연관되는 거고, 그다음 뇌종양, 뭐 탈수초성 질환, 편두통. 편두통도 여러분이 아는 편두통이 아니고 그 우리 박동성 두통을 말하는 거예요. 박동성 두통. 그런 게 있을 때는 이제 그것도 중추성 어지럼증에 분류를 시킵니다. 살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뇌는 고유 영역이 있다 그랬죠? 그죠? 다 하는 일이 다르죠. 운동 기능, 감각 기능, 언어, 판단, 말하기, 냄새, 인지 능력, 보는 기능, 그죠? 말의 이해. 어지럼증 여기 있죠, 그죠? 손에, 숨골 이렇게 있고. 손에 뇌경색 생기는 거하고 이제 숨골 부위에 뇌경색 생기는 거하고가 다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 숨골 부위가 신경사발들이 워낙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뇌경색이 생기면 어지럼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상 증상이 많이 동반돼요. 그래서 뭐 마비도 같이 동반이 될 수도 있고 의식장애도 동반될 수 있고. 근데 손에는 정말 신기한 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석증 있잖아요. 이석증하고 똑같은 증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의 뇌경색.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제 그 박사학위 받고 할 때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모아서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50명 환자분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봤거든요. 그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가 이제 신경학적 검진이라는 걸 해요. 해서 뇌졸중이 의심이 안 되고 달팽이관 어지럼증이 의심이 되는 환자들만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작위로 그분들을 무료로 MRI를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과연 뇌에 병이 있나 없나. 촬영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50명 중에 3명이 손해경색, 그것도 작은 사이즈도 아니고 큼직한 사이즈의 뇌경색이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은 나이가 25이에요. 그 젊은 사람이 어지럽다 뭐 이러면은 당연히 그냥 뭐 달팽이관이겠지, 전자기능장애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오차가 생겨요. 그런 한두 명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진단 기술들을 활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고 치료를 해보고도 호전이 안 되면 그때는 검사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과 관계되는 데가 여기가 뭐라 그랬죠? 손에. 여기 뭐라 그랬죠? 뇌간. 네, 이렇게. 요거랑 이제 관계되는 뇌에 어떤 병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중추성 어지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샘플을 보면 여기 조그만한 손에 이제 뇌경색 이런 건 이제 이런 MRI 사진으로 이렇게 보이고 CT에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에 출혈.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요거는 우리 청신경종이라 그래서 뇌간에 뇌혹, 뇌종양이 생긴 경우 이렇게 되면 어지럼증과 같이 일어나는 증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까 뇌졸중 다음으로 뇌간 허혈이었죠. 그죠? 뇌간 허혈.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뇌경색 그 뇌졸중보다도. 왜냐하면은
우리 어지럼증하고 관계되는 손해나 뇌, 간에 혈액 공급하는 혈관이 이 혈관이에요. 이 혈관. 요 가운데요. 우리끼리 이제 소위 말해서 뒷동네 혈관이라 그러거든요. 머리 뒤쪽에 있는 혈관인데 양쪽에서 척추동맥이 두 개가 올라와서 쭉 올라가서 하나의 기저동맥을 만들어요. 그리고 후대는 동맥으로 넘어가는데 이 동맥이 안 좋으면 이제 만성 어지럼증으로 계속 고생을 하시죠. 이런 환자처럼. 여기 보면은 이 뒤에 기저동맥하고 척추동맥이 잘 안 보이죠, 그죠? 사진 찍어보면 뇌경색은 없는데 어지럼증을 계속 호소한다. 혈관을 찍어보면 이런 혈관이 있다. 이 뇌간 허혈 환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뇌경색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뇌경색에 준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우리가 뇌간 허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추성하고 이제 말초성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조금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100% 구분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사들 보는 눈에도 100% 이건 말초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무작위로 사진 촬영을 했더니 3명은 뇌경색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는 안 돼요. 그 대신에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잡을 수 있어요. 일단은 특징들이 있어요. 말초성하고 중추성. 어지럼증이 이제 발생되고 나면 이제 말초성 간간히 한 번에 폭발적으로 왔다, 금방 좋아졌다, 나중에 재발하고 이런 양상을 보이고, 중추성은 처음에 탁 생겼는데 그냥 지속돼요. 계속 이 약을 써도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조금 덜한 듯 하면서도 계속 비슷하게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회전, 이제 내 몸이 돌고 있다는 느낌, 기울어진 느낌이, 말초성은 이쪽 귀가 이 왼쪽 귀에 달팽이가 기능장애가 있으면은 항상 그쪽으로만 쏠려요. 몸이 뭐 걷거나 할 때. 근데 중추성은 한쪽이 없어, 방향이 없어. 양쪽으로 막 흔들리고, 그래서 걸을 때도 항상 다리를 이렇게 벌려야 중심이 잡을 정도로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 어지럼증의 어떤 정도, 강도는 말초성이 훨씬 심해요. 오히려 이게 중추성인 분들은 어지럼증 강도가 심하지 않아서 병원에 늦게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오히려 말초성 환자분들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응급실을 찾아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심하고, 이제 중추성은 좀 경미할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세 불안정도, 이제 말초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중심을 잡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중추성 같은 경우는 못 앉아 있죠. 앉아도 기울어지고 서도 기울어지고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 구토 올라오는 것도 말초성이 훨씬 심해요. 우리 그 배멀미 하듯이 막 구토 올라오는 것도 중추성은 조금 다양한데 조금은 덜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각 증상, 뭐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린다거나 이명이 들린다거나 이런 게 이제 같이 잘 동반이 되는 말초성은. 그 다음 중추성은 드물게 나타나고, 근데 없다는 건 아니에요. 드물지만. 그 다음에 이 신경학적 결손 증상, 이게 이제 우리 중추성은 흔하게 같이 동반이 된다. 요게 뭐냐면은 그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한성 복시,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생겼는데 물체를 바라보는데 자꾸 두 개로 보인다, 이렇게 갈라져 보이는 경우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중추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한성 복시, 한쪽 눈을 가려봐야 돼. 한쪽 눈 가리면 하나로 보이고 이쪽 눈 가렸을 때 하나로 보이는데 양쪽 눈을 뜨면 두 개로 갈라진다. 이거 양한성 복시면은 그 뇌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쪽 눈을 가렸더니 오른쪽 눈으로 볼 때 두 개로 갈라져 보이고 왼쪽 눈은 정상이고, 그러니까 오른쪽 눈만 한 눈으로 봤는데도 두 개로 갈라진다. 그거는 뇌가 아니고 망막, 눈의 망막 질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양한성 복시가 있으면 이제 중추성을 생각해야 되고, 또 시야장애. 이 앞을 보는데 우리가 이 옆을 이렇게 다 볼 수 있잖아요. 이만큼씩. 그죠? 근데 이만큼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하게. 절반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시야장애라고 해요. 그것도 아까 뇌 뒤쪽, 후두 옆 쪽에 병이 생기면은 시야장애가 생깁니다. 이런 게 동반돼도 중추성. 그 다음에 운동실조증이라고 했죠. 운동실조증이 뭔지 아시죠? 아시겠나? 마비는 아시죠? 마비. 운동마비. 그지?
운동은 이제 힘이 빠지는 거고, 실조는 뭐냐면 자유자재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힘은 있는데 뭐 물건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최단 거리로 가서 이제 물컵을 들어 올리고 하는데, 실조증이 있으면 가면은 엉뚱한 데를 짚어요. 이렇게 허둥대죠. 허둥. 이거 하나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하다 잡는 거. 그 다음에 입에 넣으려 그래도 입을 못 찾아서 이런 식으로 힘들고, 이걸 우리가 운동실조라 그래요. 그거는 손해에 병이 생기면은 운동실조가 잘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같이 동반되거나, 구음장애, 발음이 평상시랑 다르게 좀 어두워지는 거, 이런 증상. 그 다음 나머지는 뭐 편마비, 편측의 감각소실, 사지마비, 뭐 심한 두통, 심하게 주춤잡기 어려움, 이런 거는 다 우리가 뇌졸중의 증상인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지럼증하고 관계되는 그 우리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앞에 4가지. 그거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물이 2개로 보이거나, 시야장애가 있거나, 운동실조 증상이 동반되거나, 구음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이거는 머리의 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중증에서 네. 지속적이라고 그러는데, 지속적이라는 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상황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풍이 오고 나서, 뇌졸중이 오고 나서 한쪽에 마비가 왔잖아요. 이게 회복이 빠른 사람은 한두 달 내에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오래 가는 분들은 6개월 이상 지나가서 영구적인 일의 후유장애처럼 이제 마비가, 강직성 마비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지럼증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달 내에 서서히 회복돼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6개월이 지나도 중심잡기 장애가 남아서 계속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오래 간다는 게, 지속된다는 게 기복을 보이면서 뭐 오늘은 많이 어지럽다가 내일은 좋아졌다가 그 다음날 또 어지럽다,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쭉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에도 계속 그냥 어지러워. 네, 움직이거나 서기만 해도 계속 중심이 안 잡히고 어지럽고 이 느낌이 계속 간다는 거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뭐 뇌졸중의 증상, 우리 마비가 오거나 뭐 발음이 어두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서 넘어지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둘로 갈라 보이거나, 그다음에 뭐 의식이 없어지거나 심한 두통이 같이 동반되거나 빙빙빙 도는데, 요거는 이제 뭐 의심될 겁니다. 요런 증상들이 동반되면 이제 뇌졸중을 의심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증례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보면 대부분 다 말초성 어지럼증으로 우리가 오인할 수 있었던 케이스들이에요, 실제 보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39세 주부였는데 그냥 건강하게 사셨는데, 청소하는 도중에 어지럼증이 생겼어요. 어지럼증하고 이명도 같이 동반되고 한쪽 귀에 청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럼 뭐 응급실로 와서 이렇게 CT를 찍었는데도 별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여기 달팽이가 이상이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어지럼증이 양상이 좋아지질 않고 안진이 자꾸 방향이 바뀌어요. 눈 방향이. 그래서 한쪽으로만 획일하게 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MR을 한번 찍어봅시다. 찍었더니 이 손에 쪽에 아주 조그마하게 뇌경색이 와있죠. 그죠? 아주 사이즈가 작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뇌경색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서 이만큼 넓어졌어요, 범위가. 그죠? 그 다음 또 하루가 지났더니 더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했던 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벌어져요. 이분도 나중에 우리가 수술을 해서 여기 뇌 수술을 했는데, 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후유증이 없는데 아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분들에게 생기는 중추성 뇌졸중이 더 위험해요. 혈관이 막히는데 뭐 동맥경화 기전이 있을 수도 있고, 혈전이 만들어지는 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내동맥 박리같이 혈관벽이 쭉 찢어지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드셔서 오는 뇌졸중은 심장질환이나 동맥경화 2개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다양한 질병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뇌관 허혈 환자의 사진인데, 이렇게 이제 뇌관 허혈처럼 증상이 시작됐다가 저렇게 크게 이제 뇌경색이 진행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례 몇 가지 보면서 중간에 이제 죽상 동맥경화 요거를 이제 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그 죽상 동맥경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요즘은 아주 그냥 이 동맥경화와의 거의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죠? 뭐 병원에 가면 자꾸 피 검사하라 그래 하면은 고지혈증이 있다, 뭐 고지혈증 약 먹어야 된다 계속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인류의 생존율이 늘어나는 획기적인 역할을 했던 약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항생제도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도 그 중에 하나고 감염성 질환을 치료했는데,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는 획기적인 약들 중에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에요, 그죠? 30년 전, 40년 전부터 해서 아스피린을 아주 꾸준히 쓰면서 심장질환과 뇌졸중이 엄청나게 예방이 됐어요. 근데 아스피린의 단점이 있어요. 출혈성 변화가 있어요. 잘못하면 심각한 출혈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무작위로 쓰는 거를 이제는 안 하죠. 예전에는 막 약국에서 사가지고도 아스피린 드시고 막 이랬거든요. 요즘은 100ml만 쓰는데 옛날엔 타이레놀 용량만큼 625ml씩 먹었어요, 하루에. 진통소염 효과까지 있는. 근데 그게 출혈 위험이 자꾸 높아지니까 이제는 다시 우리가 이 꼭 드셔야 되는 분 외에는 아스피린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왔는데, 그 중간에 다시 거기를 차고 아스피린의 자리를 대체하는 약물이 한 10년 전부터 아주 곽광을 이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약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약이 고지혈증 약이에요. 고지혈증은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약이 출혈 위험도 없고 아주 심각한 부작용 없고, 아침에 먹었을 때 막 근육통이 오거나 근육에 힘이 좀 빠지거나 하루 종일 노곤하거나 이런 분들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용량을 줄이거나 저녁대로 복용법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별 문제 없이 복용하고 혈관은 튼튼해지고. 고지혈증 약은 당장은 효과가 나오지 않지만 1년, 2년 먹었을 때는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획기적인 약이에요. 그 혈관이 한 1년 지나서 수명이 다 해야 되는데, 막혀야 되는데 안 막히고 계속 가는 거죠. 그만큼 이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약입니다. 또 하나, 그 앞에 아스피린과 같이 이제 각광받은 약은 혈압약이에요, 혈압약. 혈압이 조절되면서 뭐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혈압약을 쓰고 혈압이 조절되면서 뇌출혈과 뇌경색의 빈도가 바뀌었어요. 한 4, 50년 전에는 뇌출혈이 한 80% 차지하면 뇌경색은 20%였어요. 그가 뇌경색을 일으킬 만큼 오래 못 사셨거든요, 그때는. 전부 다 출혈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근데 혈압을 조절하고, 이제 거기다 동맥경화 때 아스피린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뇌경색의 빈도가 80%를 넘어요. 뇌출혈은 오히려 20%를 차지 안 해요. 그만큼 역전되는 거예요. 혈압 조절 하나로. 그리고 아스피린이 그런 효과를 했고, 그 뒤에 요즘은 예방적인 요법으로 고지혈증 약이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왜 그걸 써야 되냐면, 이 죽상 동맥경화라는 것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혈관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동맥경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깨끗해야 되는 혈관벽이 이제 두터워지면서 이제 빠진 끝에가 딱딱해지고 안에서 있는 혈전들이 막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면을 보면 이게 정상이죠. 이렇게 가면서 안에 좀 누렇게 차죠, 그죠? 그래서 죽상 동맥경화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죽이 우리 먹는 죽이에요, 죽. 누런 죽, 죽 같은 게 낀다 그래요, 죽상. 동맥경화. 이 동맥의 내막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딱딱해진다. 간경화처럼. 뭐 이건 말랑말랑 하거든요. 원래 내막이 탄력이 있어서. 그 안에 죽 같은 이런 게 끼고 벽이 딱딱해지면 이제 갈라져요. 여기서 이 딱지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그게 혈관을 막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걸 죽상동맥경화라고 그러고, 그럼 그 안에 이렇게 끼는 누런 이런 죽들이 뭐냐? 그게 LDL 콜레스테롤이 가장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시는 고지혈증 약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들이에요, 전부 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겠죠? 좀 이해됐죠? 그 다음 증례도 이제 25살 남자인데, 요 친구도 제가 잊지 못하는 친구. 나중에 이분은, 이 친구는 뇌경색이 3번 왔어요, 3번. 그러니까 축구하다가 이제 뭐 하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혈압이 이제 뭐 한 200까지 올라가고 하는데, 혈압약 먹고 꼭 떨어지기 전에 오라 그래도
잘 안 돼요. 근데 세 번째 오고 나니까 이제는 말을 잘 듣더라고요. 다행히 크게 오진 않아서 작게 와서 이분도 CT상에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MR 촬영을 했더니 이렇게 손에 뇌경색이 관찰됐던 환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왔던 거, 여기 두 번째 왔던 거 이런 식으로 와 있고 손에 쪽 마찬가지로 이 혈관이 이렇게 있지. 이 친구는 아마 혈관 내막 박리가 축구를 하다가 좀 생긴 것 같아요. 헤딩하고 이러면서 척추동맥에 혈관이 좀 내막이 좀 찢어지면서 우리 뇌경색이 왔던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10년 전에 뇌경색을 앓으셨던 분인데 연세 드신 분이죠. 이렇게 우측 그 중대뇌동맥 연골로 뇌경색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또 뇌경색이 재발이 잘 오거든요. 약물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손해랑 손볼에 다양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우리가 뇌 그 경색은 타부부 바질라라고 해서 요 기저동맥이 막힌 거예요. 혈전이. 그래서 응급실 오셔가지고 이제 혈관 조영술을 해서 이제 뚫는 시술을 했습니다. 뇌혈관 시술을 해서 혈관을 뚫었더니 이제 기저동맥이 살아났죠. 그죠? 이렇게 해야 이제 되는 거고요. 치료를. 그 다음에 요분도 40세 남자. 요분도 지금 요즘에 열심히 외래 다니고 계시는데 그 손에 크게 이제 뇌경색이 왔습니다. 일하는 중에. 그래서 요분도 보면 혈관이 여기 팔카라는 동맥이 있어요. 척추동맥에서 나가는 동맥. 요게 지금 막혔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손에 뇌경색이 오고. 이분은 내가 왜 올렸냐면 40세인데 술하고 담배를 많이 해요. 근데 손에 뇌경색이 왔는데 이분이 제가 이학적 검진으로 저기 달팽이관 이성증입니다. 이렇게 진단되었던 환자예요.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추성 어지럼증을 감별하기 위해서 여러 검사를 하는데 우리 손해하고 숯불 부위에 이제 뇌경색이 오면은 CT상에 잘 안 보여요. 이게 출혈은 잘 보이는데. 그래서 어지럼증 환자분들은 MRI를 많이 권유하고 다행히 이제 MRI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부터 이제 급여 적용이 돼서 뇌졸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상이 안 나와도 급여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경제적인 부담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CT상에 별게 안 보이는데 MR상에 이런 병변이 관찰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뇌 MRI 사진. 그리고 조그마한 병변까지 다 보이는 거고. 이 뇌 MRA라 그래요. 또 혈관이죠. 그죠? 한쪽 혈관 막혀 있는 여러 걸 이제 확인하는 거고. 경동맥 MRA. 그래가지고 목부터 혈관을 다 촬영할 수 있는 거죠. 혈관 조영술. 요거는 이제 시술할 때나 뭐 파리혈관이나 막혔던 혈관 이제 개통시킬 때 시술을 하게 되고요. 경동맥 초음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건강검진을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때는 이 경동맥 초음파라도 좀 꾸준히 1, 2년에 한 번씩 하셔도 도움이 많이 돼요. 몸에 해도 안 되고 가격도 많이 안 비싸고.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동맥경화 그걸 직접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내 혈관 내 벽을. 그래서 동맥경화가 이렇게 혈관이 두터워져 있거나 하면은 예방치료를 시작하고 하는 거죠. 그다음 경동맥 초음파라고 그 두개골 바깥에서 빔을 쏴서 이렇게 혈류 속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어지럼증은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중추성 어지럼증이냐 아니냐를 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추성 어지럼증인 경우에는 예방치료를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어지럼증은 중추성 어지럼증을 감별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시간이 쫓겨서 빨리빨리 했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내년 황금돼지 때는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